댓글. 네. 그리고 왓썹입니다. 왓썹에서는 이제 되게 신박한 서비스도 이것도 현지님이 올려주신 힙섭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결제가 나가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지도 쉽게 하고 이런 서비스잖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카드랑 연동되어 있는 정기 결제들 이런 것들을 쫙 다 끌어오거든요. 그럴 때 찾는 그 UI가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로딩바가 계속 돌아요. 실제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일부러 로딩바를 넣을 수도 있어요. 중간 점검 때 우리가 다뤘던 1000명 서비스처럼 일부러 여기서 시간을 좀 끌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얘네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 밑에다가 두구두구두구 이러면서 경과 시간과 예상 시간까지 써줘요. 그래서 저는 이 UI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왓썹에 대한 유저들의 어떤 그런 유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은 연동하기 딱 누르면 요렇게 물론 저는 지금 패스워드를 실패해서 안 됐지만 되게 괜찮은 단순히 페이지 하나만으로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와 연결됐어요. 네.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동욱님이 올려준 사례예요. 동욱님은 항상 좋은 사례를 많이 올려주십니다. 네. 무신사에서 메인에서 이제 랭킹이 있거든요. 랭킹에서 보세요. 그냥 이렇게 랭킹 이렇게 있는 거랑 몇 분 전에 갱신되었다라는 걸 넣는 거랑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냐면 사실 그냥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 하나 그냥 끌고 와서 노출시켜준 거에 불과하지만 약간 랭킹이 되게 실시간으로 계속 갱신이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신사가 이 랭킹을 굉장히 잘 업데이트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괜찮네. 뭐 별거 아닌 노력으로 low hanging fruit이죠. 이런 게 진짜 별거 아닌 노력으로 노력하는 느낌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티인데요. 여기서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사님 호출하면 이 호출했을 때의 워딩이 계속 바뀌어요. 많이들 써보셨겠지만 안전하게 모실 기사님 찾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메인으로 나왔다가 조금 이제 안 찾아지면 인공위성까지 사용해서 기사님을 계속 찾는 중입니다. 사실 인공위성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유저한테 정보성으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뭔가 되게 그래 카카오 되게 열심히 찾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공위성까지 네. 에릭님 저도 되게 웃겼어요. 의식하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귀엽죠. 그래서 인공위성까지 사용해서 기사님 찾는 중이에요. 다들 기다리세요. 약간 이런 이런 워딩. 별거 아닌데도 정말 로우 행잉 프루트예요. 여기는 다 로우 행잉 프루트이 뭐냐면 되게 에포트를 적게 하면서도 그냥 워딩 하나 추가했는데 비교적 큰 임팩트를 내는 걸 로우 행잉 프루트라고 하거든요. 요거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유저가 뭘 원할지, 뭐가 필요할지,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쓰는 유저들에게 어떤 정보가 중요할지를 너무 잘 아는 서비스들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전적으로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어떤 정보에 훅할까? 어떤 정보가 이들에게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까를 잘 알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혜린님이 올려주신 사례인데 혜린님도 되게 좋은 사례 많이 올려주세요. 정육각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정육각이라는 서비스에서는 이제 리뷰가 있잖아요. 이런 커머스에서 리뷰는 뭐 다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몇 회를 구매했다라는 걸 써주는 거예요. 이거 몇 회를 구매했다는 걸 써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무엇이지? 네. 몇 회를 구매했다라는 거를 써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커머스 특히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더 꼼꼼하게 사는 편이잖아요. 그냥 쿠팡에서 공산품을 살 때랑 다르게. 그래서 이런 거 살 때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사시니까 어머니들은 이거가 얼마나 좋은지를 리뷰를 통해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리뷰에서 사람들이 진짜 신빙성이 있냐 없냐는 사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재구매를 많이 했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고 없고 저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초신선 돼지 삼겹살을 지금 4회나 구매를 한 거예요. 특히 정육각처럼 몇 개의 SKU가 없어요. SKU가 굉장히 적은 메인하게 딱 몇 개의 이제 뭐 제품군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에서는 하나의 상품을 여러 번 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재구매가 되게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 줌으로써 유저가 진짜 필요한 정보를 그리고 후킹될 정보를 잘 한 거죠. 그건 되게 좋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몇 회 구매가 아니라 한 달 사용 리뷰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갈비 그러니까 우리가 샀을 때 직후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한 달 뒤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 달 뒤에 실제로 얼만큼 만족을 하고 있냐에 대한 정보도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리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달 사용기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도 너무 유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쇼핑을 할 때 한 달 사용기를 잘 봐요. 네. 한 달 사용기를 잘 봅니다. 이거 만든 분은 참 쇼핑하는 유저들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 달 사용기, 그다음에 재구매. 여기는 몇 회 구매는 아니지만 재구매 혹은 한 달 사용 이렇게 두 가지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괜찮은 괜찮은 정보였습니다. 네, 현주님, 네, 한 달 사용기 잘 써주세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청구를 할 거예요, 사실. 특히 주부님들은 네, 포인트를 많이 줘요. 네. 여기 보면은 요거 쓰면은 또 포인트를 주고요. 요거 쓰면 또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그냥 리뷰를 썼을 때와 그 다음에 또 한 달 사용 리뷰 쓰면 또 돈을 줘요. 네이버처럼 돈이 많은 곳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주 유저가 필요한 정보를 아주 잘 적절하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라는 앱이 있어요. 야구 팬분들은 쓰실 수도 있는데요. 얘는 야구 팬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태님이 올려준 사례인데 이제 처음에 앱을 깔면 응원하는 구단을 설정해요. 네. 자, 야구 팬은 기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응원하는 구단이 아니면 사실 관심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되게 덕질을 하는 서비스잖아요. 이것 또한.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 앱 UI가 쫙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바뀌진 않겠지만 이런 컬러 같은 거는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트윈스를 하면은 약간 벌건디나 아니면은 레드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내 구단에 집중된 센트릭한 그런 서비스라는 느낌을 주겠죠. 여기서는 심지어 앱 아이콘까지 변경할 수 있대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NC 다이노스를 응원하고 있으면 그냥 페이지 아이콘이 아니라 앱 아이콘을 NC 다이노스 아이콘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아이유를 좋아하면 아이유 아이콘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참 덕후들을 잘 아는 서비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패배 소식을 듣지 않고 싶은 팬을 위해서 이 알람을 세부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단의 승리 결과만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NC 다이노스를 좋아하지만 나는 진짜 패배한 거 정말 듣기 싫다. 요새 너무 패배를 많이 한다 하면 이걸 클릭하면 승리한 것만 봐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정말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때도 알림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알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빡치잖아요. 그렇지만 재밌게 알림을 줌으로써 약간 풀어지는. 그래서 페이지 앱을 한번 야구 팬이 아니어도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덕질에 대한 게 좀 필요한 서비스는 참고할 게 많을 것 같고요. 네, 재밌죠. 네,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쓸 때는 사실은 그냥 쿠팡을 쓸 때나 11번가나 이마트를 쓸 때랑 완전히 컨텍스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의도가 명확하게 선물을 하겠다는 의도를 대부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선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정보가 지금 중요할까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잖아요. 내가 친한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얼마나 지불할까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그냥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는데 선물은 해야겠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덜 비싼 선물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이면 비싼 선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사실은 금액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 어떤 커머스보다도. 쿠팡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선물하기에서는 이렇게 금액대 기준으로 넣어 놓음으로써 내가 지금 선물할 대상은 정해져 있고 선물할 물건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바로 활용할. 저도 정말 많이 이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선물하는 사람들의 컨텍스트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대에 대한 게 있었고요. 요거는 좀 길게 패스를 하고 호객노노. 호객노노 저희 이번 힙서비 챌린지 후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온 서비스인데 이제 수정님이랑 유진님이 올려주셨어요. 이 호객노노는 여기 보면은 진짜 저는 사실 부동산 잘 몰랐는데 이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매매 평형, 막 이런 임대 사업률, 건폐율, 갭 가격, 뭐 입주 연차, 뭐 등등 정말 이런 세세한 정보는 정말 감탄하면서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동산 찾는 유저가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놀랐던 게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가격도 있고 주변 정보들이 있어요. 사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죠. 주변 정보가 어떤 게 있냐, 학군이 있냐, 어린이집이 있냐, 유치원이 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석도 있는데 외지인 비율, 개발 호재, 분위 지도, 학원가.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 경사도. 그냥 부동산 유저들을 그냥 홀릴 수밖에 없는 유저들이 뭐가 학원가 뭐 이런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그래서 유진님이 이거를 네이버 그 부동산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유진님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동산 거래를 하셔. 왜냐면 이건 거래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매물 개수를 디폴트로 표시해줘. 이렇게 16, 2. 네, 유진님 내가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호객노노 포스팅에서 느껴졌어요. 그 유저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 네이버 지도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몇 건이 있다 이런 것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 건이 있다 이렇게만. 근데 이 호객노노 같은 경우에 똑같은 지금 지역이에요. 똑같은 그 지도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호객노노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랑 호가가 높으면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 이렇게 6.8억을 디폴트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갱노랑 비교하면 되게 유저 센트릭하지 않은 유저의 그거에 딱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저한테는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에 이제 지금 거래 금액대가 어느 정도고 호가가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얘는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변동 가격과 몇 명이 보는 중 참, 네. 정말 호갱노노는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제가. 네. 그리고 비비너라는 앱이 있어요. 와인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약간 와인 덕후를 너무 잘 이해한 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가격대별로도 와인을 검색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저도 와인을 좋아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그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가격이 높은 걸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별로 와인을 검색하는 건 와인 유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요. 그리고 해당 와인의 정보와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의 평점과 후기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와인의 그 원산지랑 뭐 레드 와인인지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어떤지 그다음에 이런 랭킹 그다음에 이런 와인에서의 among the top 1% 뭐 막 이런
굉장히 정말 와인 유저들이라면 사실 이런 정보가 어디 있겠어요?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제가 약간 임프레시브 했던 거는 와인은 이 와인 병을 봐도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스카이한지 뭔지 모르겠고 이게 이름인지 이게 원산지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그 앱보다도 그 서비스보다도 이 와인은 사진 검색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커머스에서는 사실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다 사진 검색이 있지만 이미지 검색이 있지만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와인은 쓰게 돼요. 왜냐면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래서 검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진 검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와인의 테이스트 캐릭터리스틱을 주는데 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라이트냐 볼드냐 스무트냐 태닉이냐 나는 뭔지 모르겠어 사실 이거까지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사실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필요한 정보들 잘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라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유진님이 올려주신 서비스예요. 네, 유진님이 올려주신 서비스인데 어떤 정보에 훅할지 너무 잘 알아. 얘가 지금 신한 신한 금투인가요? 네, 신한 금투고 얘가 포스라는 펀드 투자 앱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그냥 수익률. 여기는 기대 수익률도 있지만은 여기 보세요. 만약 6개월 전에 너가 이걸 투자했으면 너는 지금 21.26%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라고 전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워딩은 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약간 이런 마음이 들죠. 6개월 전에 좀 빨리 좀 할걸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굉장히 좋은 워딩이었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훅할 만한 정보를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해피 오더는 현주님이 올려주신 서비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빵 나오는 시간 이런 정보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잘 얻기 어려운 정보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가 최근에 리뉴얼을 하고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카카오 맵밖에 안 썼는데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정보가 저는 좋았냐면 이거 영수님이 올려주신 힙서비예요. 영수님도 항상 되게 좋은 힙서비를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스마트 어라운드라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정보, 그 맛집이나 이런 것들, 플레이스 정보들을 쫙 다 끌어 모아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비슷한 연령대가 선호하는 정서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 좋았던 거는 시간대를 선택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면은 연남동에 있지만 연남동에서 내가 지금 오전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심야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가고자 하는 플레이스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네이버 지도를 갈아탔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침을 선택하면은 아침에 갈 만한 브런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저녁을 선택하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나오고 심야를 선택하면 술 마실 수 있는 장소들이 나와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지도 앱을 쓰고 있는 지금 당장 그 주변에서 장소를 검색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집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가구를 구매할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정보들. 그래서 정말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와 진짜 근데 이게 실제로 살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그 정보인 거지. 바퀴가 있냐 없냐, 도어가 있냐 없냐, 도어 형태가 어떻냐 등등등등 정말 이러니까 사실 오늘 집에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인테리어를 할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트위터인데요. 트위터에서는 어떤 정보를 줬냐면 명현님이 올려주신 힙섭이에요. 트위터는 140자 제한이 있잖아요. 페북과 다르게. 그래서 140자를 내가 140자가 사실 컨셉슈얼하게 얼마큼 되는지 모르거든요. 유저들은. 그래서 140자가 지금 얼마큼 찾는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쓰진 않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얼마큼이 찼고 얼마큼 남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봄으로써 내가 이 포스팅을 할 때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또한 유저가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호정님이 올려주신 사례인데, 이 충전 금액, 여기 충전 누르고 충전을 하잖아요. 이때 고민을 할 거예요. 아, 내가 10만 원 할까? 100만 원 할까? 200만 원 할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때 딱 요 정보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지난달에 너 지금 57만 원 썼거든? 너 57만 원 썼어. 너 57만 원 썼기 때문에 너 이번에는 50만 원보다는 더 해야 돼. 라는 그 정보.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소셜 프로필을 쓸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런 충전 금액 설정하는 건 소셜 프로필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난달에 얼마나 썼다라는 거 정보를 줌으로써 아주 쉽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정보가 정말 너무 잘한,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유저가 어떤 정보가 중요할지를 잘 아는 사례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뭐 할까? 사실 이 넛지 구체적으로 하기 요거는 아주 많이 있진 않았어요. 요것만 제가 볼게요. 지영님이 올려주신 사례인데 굉장히 저는 임프레시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힙서비 단톡방에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FC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몇 명이나 몇 분 이렇게 하는 거에는 FC의 효율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직장인 몇 명 중에 내 연봉은 몇 등일까라고 하니까 굉장히 클릭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몇 명의 이성, 241명의 이성이라던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블라인드의 FC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명상 앱인 헤드스페이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 예비님이 올려주신 건데, 여기서는 회원가입 유도 문구에서 just 10 days of headspace can increase happiness by 16%, 이런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유저한테는 이게 16%인지 50%인지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16%라고 하는 것 자체, 그냥 써 있는 것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거를 16%가 다른 데서 보면 되게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되게 높네, 되게 효과가 있네 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네, 배터리 좀 채울게요. 배터리 또 그러다가 이제 꺼지면은 큰일 나죠. 잠깐만요. 네, 그리고 저희 요번에 힙서비 하반기에 또 굉장히 핫했던 이 푸시 알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야, 이 푸시 알림에 대한 것만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건 좀 빠르게 할게요. 우리가 푸시 알림, 특히 마케팅 활용 동의 같은 거는 굉장히 받고 싶어 하죠. 근데 대부분 안 하죠. 다 비허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좀 보면,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푸시 알림을 위해서 래플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래플 진행 중인 게 이제 대부분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이 되게 좋은, 이건 뭐죠? 디오르인가? 크리스찬 디오르의 지갑을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싼 거를 되게 훨씬 더 싼 가격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응모를 시켜요. 근데 응모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마케팅 활용 동의에 동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안 해도 되겠지만 이걸 통해서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ROI가 나올 텐데, 사실 유저 수가 많이 없으면 굉장히 의미가, ROI가 안 나오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지만 무신사 정도 되는 한 번 레프라면 6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굉장히 마케팅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높죠. 네, 그래서 프립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여러분들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의 사이즈가 좀 크다면 그러니까 유저가 좀 많고 이런 래플 같은 로터리 같은 걸 했을 때 많이들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해서 마케팅 활용 동의를 쫙쫙 받아나가는 것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일리오입니다. 마케팅 활용 동의 잘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왜 동의를 해야 되는가, 너가 동의하면 뭐가 베네핏이 있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건데, 여기선 데일리오는 이제 습관 앱이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려면 꾸준히 이런 식으로 알림 설정에 대한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기서 실제 유저인 주인님이 써주신 것처럼 다짜고짜 그냥 앱 실행하자마자 알림 동의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자연스러운 단계에서 하니까 이게 그냥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라이크핏. 예전에 사운드짐의 사례처럼 여기서는 소셜 프루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챌린지 관련한 건데 알림을 설정하신 분의 달성률이 다른 분들보다 200%도 높다. 이건 정말 그냥 갖다 박은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이런 것들을 써줌으로써 소셜 프루프를 활용해서 알림 설정을 허용을 높이는 게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데일리오와 마찬가지로 이거 하면 뭐가 좋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활용 동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피플. 사실 주인님이 이번에 마케팅 활용 동의를, 그러니까 푸시 알림을 잘 받는 사례들을 쫙 정리해서 올려주셨어요. 주인님이 약간 컨셉을 잡아서 올려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사례들이 쌓였어요. 히플도 마찬가지로 너가 이거 화장품 사용 기한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FC 알림 보내줄 테니까 이거 알림 동의해 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유저 입장에서는 베네핏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동의를 하겠죠. 토스는 이렇게 현미님이 올려준 사례인데, 이것도 현미님이 직접 보험 청구, 그러니까 그 병원 갔다가 보험 청구하는 거 써보시다가 딱 그 중간에 이렇게 내 병원비 청구 알림을 받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전체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병원비 청구 알림이라는 매개를 활용해서 전체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그러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토스인데 여기서는 소셜 프루프를 활용했죠. 이렇게 몇 명이 구독하고 있다라고 해서 알림 동의를 받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푸시 알림을 동의를 잘 받는 사례들은 첫 번째는 베네핏이 뭔지 정확하게 말한다. 두 번째는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셜 프루프를 활용한다. 그다음 네 번째는 래플처럼 이런 이벤트를 활용한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제가 사례를 계속 아카이빙을 좀 해보려고요.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일반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노 데드엔드 업셀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업셀링은 저희 또 되게 단골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 선물하기 요거 때문에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그 채팅 탭에 나와서 선물하기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선물해 주려고 들어가요. 그러면 위시리스트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위시리스트를 저장해 놓으면 대부분 그걸 일단 사주려고 하잖아요. 위시리스트에서 솔드아웃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카카오 선물하기는 스큐가 제공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솔드아웃이 되면은 여기서 품절듯이 이런 상품은 어때요? 라고 하면서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줘요. 이게 굉장히 품절이 됐을 때 비슷한 상품을 잘 추천해주는 것이 굉장히 노 데드엔드를 만드는, 데드엔드를 방지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커머스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샤잠입니다. 샤잠에서는 제가 카페에서 음악을 듣다가 샤잠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해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짧게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전곡을 재생하고 싶으면 애플뮤직으로 업셀링을 해요. 제가 볼 때 샤잠이랑 애플뮤직이랑 뭔가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 같아요. 커미션 제도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샤잠은 사람들이 수없이 뻑뻑하게 검색을 하겠죠. 근데 내가 검색해서 노래 제목과
가수는 알았는데 전곡을 다 듣고 싶잖아요. 그럴 때 계속 이제 전곡 재생을 누르게 되면은 애플 뮤직으로 랜딩을 시켜서 애플 뮤직에 서브스크립션을 하게 되고 찾아오면 그걸로 돈을 벌고 이렇게 업셀링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갱노노. 호갱노노에서는 사실은 그 수익을 내는 것이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이 업셀링을 너무 컨텍스트에 딱 맞게 맥락이 너무 딱 들어맞게 하니까 이제 업셀링이 진짜 좋은 업셀링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아파트를 보고 있었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이리 비싸 이러고 이제 막 하다가 샤자미 애플에 인수됐군요. 그래서 샤자미 애플 뮤직만 보여주는 거군요. 저는 왜 다른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나 이런 거면 안 보여주지 했는데 애플이랑 시너지가 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해범님.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다 보면요. 정보를 쫙 다 보다가 대출 계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자본금이 얼마인데 대출을 얼만큼 땡길 수 있어. 너가 10억을 지금 보고 있잖니? 하면서 대출 얼만큼 땡길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아마 대부분 다 해볼 거예요. 이거 대출 계산기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얼마큼 대출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대출 계산기 딱 하고 나면은 내 대출 금리를 클릭을 하게 돼요.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얼마큼 대출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은행들이 쭉 뜨거든요. 이런 은행들이랑 이제 그 광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커미션 베이스인데 혹은 정액제 광고 베이스인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맥락이 어긋나지 않는 업셀링이라서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여기를 무조건 여기를 하진 않겠지만 가장 먼저 컨택을 해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에릭님이 크레딧 스코어 사례를 같이 보여주셨네요. 잠깐만요. 클릭. 샤이님이구나.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든 생각이 이런 업셀링을 할 때는 유저가 그냥 무작정 막 셀러들이 막 그 서비스에서 막 이거 팔려고 막 그렇게 업셀링을 하는 건 사실 유저들 똑똑해서 안 넘어가는데 이 맥락에 잘 맞게 하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티맵 같은 경우에는 유진님이 올려주신 사례인데 티맵에서는 나의 운전 점수를 매겨요. 카카오 내비는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운전 점수의 순위를 굉장히 순위가 높으시네요, 유진님. 네, 117만 등이세요. 117만 등이신데 나의 운전 점수를 가지고 친구 점수랑 또 비교도 해요. 이게 자동차 번호판 넘버고 비교도 하고 월별 점수, 점점 점수가 높아지고 계세요. 저 배지도 받고 계시고 되게 티맵에 열혈 유저신가 봐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주행 점수를 계속 봤잖아요. 운전 점수를 막 보다 보면은 이 밑에 부분에 운전 습관 밑에 부분에 이렇게 보험과 대출 관련한 것들을 업셀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해범님 말씀처럼 티맵 점수를 가지고 보험 할인율 실제 결정돼요. 제가 알기로 동부 에서 가장 먼저 해가지고 그런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 운전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티맵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것 때문에 티맵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카카오 내비로 못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느꼈던 게 이게 보세요. 나에 대한 정보를 잘 통계해서 보여주고 어쨌든 그 말인 즉슨 통계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나한테 되게 좋은 정보를 주고 여기서 뭔가 내가 느낀 상태에서 다른 제품 업셀링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진짜 먹혀요. 아까 호갱론도 마찬가지죠. 네, 좋은 업셀링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대리 업셀링. 요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안 찾아져. 이게 지금 대리님이 매칭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인공위성까지 막 동원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36,000원으로 다시 호출을 해요. 이 요금을 다시 업셀링을 또 이렇게 얹히는 거죠,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AI 추천을 박아놓으니까 저도
지혜님이 느꼈던 거랑 마찬가지로 왠지 신뢰감이 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왠지 네. 왠지 3천 원만 더 내면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업sel링이죠. 정말 필요할 때 딱 얹혀가지고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받는 거. 네, 지혜님이 대리를 부를 만큼 술에 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힙서비 하겠다고 캡처까지 하셨어요. 네. 우리 지혜님이 이번에 힙서비콘에서 연사로 나오시니까 여러분 많이 오세요. 네, 그리고 강남 언니 사례입니다. 네, 여기 황금님 계실 텐데 강남 언니 사례를 노리님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노 데드엔드라는 건데 성형을 하기 전에 이제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강남 언니 쓰다 보면은 흐름이 안 끊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되게 썰을 한 거라 한번 이 써보셔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면 시술 후기 하단에 이 후기가 마음에 든다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업셀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벤트를 신청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벤트를 신청하고 나면은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밑에다가 이렇게 또 이벤트 어때요? 그래서 또 업셀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강남 언니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데드엔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파는 거죠. 이런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좋은 사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많이 없네요. 신뢰를 주는 UX 이것도 제가 그 진우님의 힙서비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건데요. 펫프렌즈 아까 보여줬던 펫프렌즈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뢰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토스에서 피오 세션 들었을 때 그 토스 이승환 대표님이 토스 초반에 가장 어려웠던 게 신뢰를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특히 금융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신뢰가 없으니까 아무리 편해도 안 쓰는 거예요. 그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큰 허들이었고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아주 간접적으로 계속 신뢰감을 느끼게끔 서비스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펫프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유명한 분인가 봐요. 고양이를 부탁해 나온 그 수의사님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너가 정보를 등록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딱 박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분이 뭔가 인게이지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하나 보여드릴 텐데 데이터보다 1화가 더 그 효과적이거든요. 사람의 심리에는. 그러니까 백날 그냥 뭐 데이터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람 얼굴 한번 실제 사람 얼굴 한번 나오는 게 훨씬 신뢰도가 급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분 얼굴을 수의사님을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프로필을 갖다가 넣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자격증이 얼마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전문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써놓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펫프렌즈처럼 어쨌든 우리 아이를 먹이는 거고 우리 아이가 쓸 것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서비스 중에 신뢰도가 조금 필요하고 사람들 신뢰가 안 해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간단한 장치 정도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심 밥상이라는 그 프레이즈를 잡았나 봐요. 구호를 잡았나요? 브랜딩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모든 곳에 다 안심 밥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앱 곳곳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상을 주려면 결국에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프레이즈를 잡고 계속해서 앱 곳곳에 넣어놓는 거. 그다음에 당신의 집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보라님이 올려주신 사례인데 얘는 그 집 클리닝인가 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클리너님의 이 프로필을 얼굴을 일부러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에서는
그냥 성함만 나와요. 성함이랑 뭐 경력 정도만 나올 텐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얼굴을 넣어 놓으면 무조건 신뢰도가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얼굴을 넣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넣어 놨는데 막 뒤에 배경도 다르고 이러면 되게 이제 안 예쁘니까 여기다가 이 서비스에서 제공한 그 틀 안에다가 얼굴만 박아가지고 통일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보고 너무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전문성이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복장 같은 것도 다 통일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굉장히 저는 로우 행잉 프루트이다. 직접 찍은 게 아니고 다 합성이 합성. 예. 직접 찍은 건 아니지만 합성인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된 프로필을 가지고 신뢰도를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두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병원 그 검색 서비스예요. 그래서 병원 검색 서비스답게 병원은 또 마찬가지로 아까 페프렌즈처럼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수증 리뷰라는 걸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인증된 리뷰, 내가 진짜 이 한의원에 다녀왔다 라는 영수증이 인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리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훨씬 가죠. 영수증 인증된 리뷰가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돈 내고 갔다 온 거니까 이런 것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를 주는 UX도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볼 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제 더 있는데 이제 제가 힙서비하면서 만든 그 솔루션보다는 문제에 집중하라 라는 그 힙서비예요. 제가 지난번 중간 점검 때는 이게 아직 그 성숙하지 않아 숙성이 좀 덜 돼가지고 제가 공개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가 유저의 문제에 집중하는 얘기를 굉장히 스루퍼퍽하게 들어요. 근데 그거를 듣다가 제가 이 이미지를 하나 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린 고객개발이란 책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인데 이게 old way고 이게 new way예요. 이게 good이고 이게 bad인데 이게 보면은 이걸 사게. 왜냐하면 우리는 끝내주니까 와 이걸 사게. 왜냐하면 자네가 끝내주게 멋져주면 좋겠거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야 우리가 만든 제품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제품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엄청 좋아 라는 얘기인 거고 얘는 끝내주게 멋져지고 싶다라는 유저들의 그 문제에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 말이 즉슨 야 너 이거 사면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와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약간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됐는데 저희가 그때 몇 가지 사례를 봤었어요. 근데 요 맥락에서 아주 딱 맞진 않지만 요 맥락에서 저희가 좀 몇 가지를 보면은 예를 들면 토스에서 병원비 돌려받기 그 사례가 있잖아요. 병원비 돌려받는 메뉴가 있는데 사실 그 KB 손해보험 저는 사실 KB 회사의 보험 때문에 KB 손해보험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편리한 보험금 청구, 뭐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이런 식으로 메뉴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아니라 토스에서는 병원비 돌려받기라는 워딩을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골똘히 고민을 했는데 병원비 돌려받기라는 메뉴명과 보험금 청구라는 메뉴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해보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솔루션보다 문제에 집중을 한 거더라고요, 이게. 사실 보험금 청구라는 거는 기능이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한 기능에 불과해요. 그 기능을 내놓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보험금 청구라는 기능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병원비를 돌려받겠다는 그 니즈인 거잖아요. 그 니즈를 그대로 갖다가 메뉴에 박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직관적일 수밖에 없고 유저 입장에선 후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병원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병원비 돌려받기라고 메뉴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맵이랑도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보맵은 병원비 청구하기라고 넣어놨더라고요. 보험비 청구하기, 그러니까 병원비 청구하기, 보험금 청구, 그 다음에 병원비 돌려받기.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저는 이 토스의 사례가 가장 진짜 문제에 집중한 그 마인셋이 보이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여기가 찌막이에요. 찌막이, 이 하트가 찌막이 그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그냥 이 하트 부분에 이렇게 툴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찜해보세요. 찜하기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들 보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펀딩하기 고민되나요? 좋아하는 프로젝트로 등록해보세요. 라고 썼어요. 이 두 가지 워딩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는 지금 유저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지금 유저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해서 UX 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한 끗 차이에서 사실 진짜 서비스의 질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아하 서비스는 이런 Q&A 서비스인데 아하 토큰이라는 걸 받아요. 질문에 답변을 하고 막 이런 걸 받는 건데 여기서도 저는 솔루션보다는 문제에 집중하는 마인드셋이 좀 나왔던 게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등록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떠요. 팝업이 떠가지고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 회원가입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이 워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월 수입 210만 원 돈이 안 모여.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표현 안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비타민 하죠. 언제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요 팝업에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그냥 생각 없이 했었다면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썼을 거예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아하 서비스에는 몇 명의 유저들이 있어요. 아하 서비스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써놓은 거거든요. 실제 사례로. 그러니까 후킹이 엄청 되는 거예요. 마치 병원비 돌려받기라는 그 워딩이 후킹이 되듯이 굉장히 그 효과가 컸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 또한 아하라는 그 서비스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유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집중한 것의 사례로 저는 넣었고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생각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그 중간 점검 때 이런 사례까지 같이 봤었죠. 그리고 가치를 잘 소통하게, 동기부여를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뭐를 할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사용자 1화가 데이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제가 이 책, 이거. 이 책에 되게, 이 책 전 요새 진짜 열심히 읽는데, 이 책에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면은, 1화는 데이터보다 설득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요. 저희가 인터뷰한 75%의 고객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 사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고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설문조사에 응한 고객 중 15%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 중에 실제 인터뷰한 사람의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 예를 들면 김민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고 어떤 그 경험을 했었고 이렇게 1화를 먼저 가지고 얘기하는 건 효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다른지를 막 써줘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굉장히 이겁니다. 모든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0가지, 사람에 대한 100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요새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만든 힙서비들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심리학적인 근거를 매핑하는 걸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요새 이거를 북클럽에서 읽고 있어서 정말 뜯어먹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거의 사례 중에 하나가 캐치잇이라는 이것도 이제 교육 서비스인데요. 영어 교육 서비스인데 미경님이 써주신 사례인데요. 여기 뭐냐면 막 이런 이제 온보딩 할 때도 좋은데 미경님이 유저로서 느끼기에 아무래도 게임 형식이다 보니까 이걸로 공부가 돼? 라는 의구심이 딱 가지는 순간에 이런 이 유저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엄청 이게 약간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이 온보딩을 거치고 있는 유저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분, 이 얼굴,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어. 이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례가 나한테 오는 그 감정적인 동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 나중에 한번 활용해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프로덕트 단에서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녹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저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만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유저는 75% 유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유저 중에 이만큼은 성공합니다. 뭐 이런 거랑 이라는 조금 효과가 달라서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컷에 공감하게 하는 것. 이것도 제가 되게 신기한, 그러니까 아직 제가 완전하게 숙성되지 않은 힙섭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저도 이런 것들을 막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하면서 계속 쏙쏙 이렇게 이 안에다가 사리를 쌓아 보다가 이게 진짜 맞다. 이건 진짜 힙섭이다. 힙한 서비스의 비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걸 셀링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컷에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그 지향하는 바를 공감하게 만드는 거의 사례인데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규리님이 올려주셨던 사례였는데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를 사용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차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을 줄이겠죠. 그래서 제가 킥보드를 이만큼 탔다라고 하면은 주행 종료 화면에다가 이렇게 너가 이용을 이만큼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이 이만큼 감소되었어라고 써주고 이용 기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용 기록에서도 여기다 탄소 감축량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유저가 물론 이것 때문에 이걸 쓰진 않겠지만 이걸 쓰는 내내 약간 내가 여기에 어쨌든 탄소 감축을 하는데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은연중에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알파카가 구 고고싱인데 고고싱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이나 이런 거에 계속 유저를 잘 공감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있죠, 이거 경민님? 싸이인가요? 미국 서비스예요. 얘는 비건 오거닉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인가 봐요. 그래서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나무를 심는 컨셉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거닉이고 비건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쪽에 관심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환경에 도움이 되는 뭔가 이런 컷을 갖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카트에 넣고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딱 들어가면은 요 하단에 보이세요? Tree planted 이러면서 10개 해가지고 내가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상품들을 기반으로 트리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실제 트리는 아니고 가상의 트리인데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여기서 구매를 하면 할수록 트리를 더 많이 플랜트를 하는 거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넣는데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개발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은연중에 유저한테 뭔가 자기네 컷에 공감을 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였어요. 이거를 계속 좀 키워 보려고 합니다. 요 힙서비를. 맞아요. 파타고니아나 탐스 같은 미션에 공감하게 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봤던 강남 언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컷을 갖고 있고 좋은 미션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저한테 잘 커뮤니케이트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뭐 아주 느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유저 리텐션도 중요하고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컷에 공감하게 된다면 유저가 이 서비스에 머무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가 있죠? 또 유저에게 동기부여를 잘한다. 이것도 제가 좀 키우고 있는 힙섭인데 제가 최근에 또 훅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훅이라는 책 안에
다양한 심리학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그 효과로 그걸 읽으면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어딨지? 진행 부여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번 중간 점검 때 저희가 프로그레시브 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프로그레시브 바가 좋긴 한데 이게 100이면 너무 텅텅 비어있는 100을 주면 약간 이 모티베이션 떨어지지 않겠냐,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모티베이션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분명히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로 심리학적인 그걸 이펙트가 하나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artificial한 프로그레스를 인위적으로 이제 주면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이 커져서 실제 이걸 컴플리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10개 칸이 8개 칸이 있는 스탬프 카드와 10개 칸에 2개를 찍어 놓은 스탬프 카드가 있으면 똑같이 8개예요. 똑같아. 그거는 실제로 유저가 찍어야 되는 횟수는. 근데 여기 2개가 채워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자가 이걸 다 채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실제로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스탬프 커피 쿠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몇 개는 채워 놓는 거예요. 그거에 그 맥락에 있는 힙서비가 뭐냐면 종현님이 올려주신 힙서비인데 제가 여기서 온보딩을 하려고 해요. 아니, 온보딩이 아니라 제가 영어 과외를 받으려고 이제 고수를 소개받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진짜 웃겨. 여기서 요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도 요청서도 길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작성할 게 많아. 근데 이거를 처음에 0%야. 그게 약간 아 이거 언제다,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클릭을 하고 다음을 누르면 갑자기 47%가 돼요. 47%가 돼. 뭐 갑자기 이게 사실 실제 47% 아니거든. 근데 47%나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을 누르면 조금 올라. 그 또 다음에는 조금 올라. 조금 올라.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정직하게 조금씩 올라요. 근데 앞에서는 딱 그 한 단계만으로 47%까지 땡겨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야말로 진짜 진행 부여 효과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페이크일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유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시작이 반이다. 우리 그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서비스 안에 이런 유저가 스탬프를 찍거나 뭔가 프로그레스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초반에 좀 인위적인 프로그레스를 넣어놔서 유저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할 건가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도 저는 계속 조금 채워가 볼 생각입니다. 네, 진행 부의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치를 다 잘 소통하기라는 것도 제가 이번에 신설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제가 프라이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끄집어낸 건데, 이 프라이싱이라는 책의 요지가 뭐였냐면은 이 책 속에는 아니지만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다.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이 컵이 10,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10,000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얘를 15,000원이라고 느끼면 그 1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가격 결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과제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할 건가. 가치가 100인데 그 가치를 커뮤니케이션을 200으로 해버리면 200으로 하는 거예요. 200. 그럼 200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100인데, 실제 가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엄청 많이 줘요. 2차, 이걸 다 설명을 지금 할 수 없는 게 되게 어려운데 2차 효과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형의 이익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있고 가격 자체 메시지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가치를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을 요새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 단위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가치를 소통할 건가, 즉 유저가 어떻게 가치를 인지하게 할 건가 측면에서 트레바리 아시죠? 트레바리에서 원래 이게 트레바리가 월에 뭐 25만 원짜리나 31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31만 원, 가격에도 31만 원, 25만 원 이렇게 써놓다가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월 얼마다 라고 써놔요.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유저가 똑같은 가격이야. 31만 원이야. 똑같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유저한테 보여주냐에 따라서 유저가 느끼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똑같지만 훨씬 작아 보이죠. 가격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치는 커 보이는 거고. 그래서 월 52,000원 이렇게 바뀌었고요. 스터디파이도 마찬가지로 월 59,000원 이렇게. 다 월 얼마로 바뀌었죠. 단위가 바뀐 것 뿐인데 가격은 안 바뀌고 단위만 바뀌었을 뿐인데 유저가 느끼는 가격은 굉장히 낮아졌고 가치는 그만큼 커지니까 당연히 구매 전환율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사실 진짜 low effort, high impact예요. 이렇게 요새는 다 이런 클래스들이 다 월 얼마로 가고 있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100g당 얼마, 100mg 얼마 이렇게 넣어놔요. 네, 이게 가격 비교를 할 때 그냥 가격이 아니라 우리 쿠팡은 정말 싸요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00g당, 100mg당이라는 걸로 넣고 있고요. 아, 타링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타링은 시간당.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가격인데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더 싸 보이는 거예요. 얘는 산타토익이에요. 산타토익의 프리미엄 이용권인데 여기서는 전체 금액이 11만 9천 원인데 1로 잡아요. 1로. 그래서 하루에 1,390원. 그러니까 엄청 싸 보이죠. 그러니까 단위만 바꿨을 뿐인데 사실 이건 힙서비는 아니고 제가 이제 모았던 건데 요게 힙서비예요. 네. 이게 지연님이 올려주신 사례인데 이거 딱 보니까 제가 이 가치를 잘 소통하기를 힙서비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마보라는 앱인데 명상 앱이거든요. 근데 마보에서는 한 달에 4,900원이에요. 그래서 커피값 한 달에 뭐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4,900원인데 그냥 4,900원과 4,900원의 단위를 커피값과 비교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가격이 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지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네.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커피값. 저도 예전에 커피값이라고 했나? 뭔가 이런 걸로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이 가격 허들을 낮추는 그런 걸 했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힙서비를 계속 신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힙서비를 처음에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 강의할 때 14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면 전 나중에는 이거 자체를 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쿠킹이 좀 덜 돼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사례는 요 정도를 요건 얘기한다. 네, 이것도 제가 요새 심리학 공부를 이 프라이밍 효과라는 건데 그 프라이밍 효과라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 점화 효과를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더 모르겠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을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UX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적으로 그냥 워딩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줘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유저한테. 그렇게 되면 유저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육각에서 이런 게 이제 단적으로 이제 그 프라이밍 효과를 잘 활용한 건데 제가 돼지고기를 할 때 이 두께를 비교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냥 이런 시각적인 거 없이 그냥 얇게 보통 두껍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프라이밍 효과도 없고 굉장히 유저가 느끼는 그 인지 효과가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이미지와 함께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프라이밍 효과가 커지면서 유저가
아, 난 이걸로 해야겠다에 대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여기에서도 그 옵션 선택할 때도 이렇게 넣어놓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프라이밍 효과인 것 같아요.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이 프라이밍 효과를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그 제가 좋아하는 그로스 디자인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신 분이 계실까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다 아시겠지 이제는. 요 사이트.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되게 좋은 그 UX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요번에 틱톡 올라왔네요. 틱톡.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뉴. 저도 안 봤어요 아직. 여기서 프라이밍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프라이밍이 없는 사례로 틴더 예시를 옛날 틴더 예시를 들었었어요. 보면은 Welcome to Tinder 이러면서 There are some house rules 이러면서 여기에 Be yourself, play cool, 뭐 stay safe, be proactive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워딩 텍스트만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게 프라이밍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각적으로 하나도 나한테 자극이 안 되니까 텍스트는 누가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너가 여기 써놓은 대로 행동을 할, 액션으로 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라이밍 효과가 너무 없는 프라이밍 효과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예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제부터 프라이밍 효과가 있는 걸 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었죠. 또 하나 예시는 정육각의 또 하나 힙섭의 예시는 민성님이 주신 사례인데요. 왜 이렇게 길어? 이 반반 피자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도미노 피자에서. 그럴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요거 하나로 프라이밍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이렇게 쭉쭉 들어와요. 이렇게 쭉쭉. 반반 피자로. 그래서 민성님은 요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헤이 딜러에서는 이렇게 웹판 스크래치는 몇 판 있나요?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프라이밍 효과를 잘 누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각을 주게 되면 이해도 쉬울 뿐만 아니라 유저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꼭 잘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걸로 조금 더 사례를 확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힙서비들이 있었는데 정말 알아야 될 지스트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그거 이외에도 제가 힙서비 큐레이션에 넣어놓은 것만이라도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참고로 힙서비콘이 곧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힙서비콘의 연사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힙서비콘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에는 힙서비 챌린지 멤버들이 아닌 분들도 좀 계셔서 힙서비콘은 취지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기 자체가 이 미션 인증을 멤버들이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고 이 컨텐츠가 너무 괜찮은 거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끼리만 보는 거는 좀 아깝다, 진짜. 이거를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같이 좀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 직접 나와서 자신들의 관점을 얘기하는 장이 있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자원을 받은 거고 자원을 받은 분들의 토픽을 받아서 힙서비콘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그 해낸 것 같아서 혹시라도 힙서비콘을 등록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빠르게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450명 정도 찬 것 같아요. 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자리가 없기 전에 빠르게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추천 책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책을 뭐 많이 추천하기보다는 제가 요번에 이제 그
푸만사라는 제가 운영하는 북클럽인데 거기서 읽다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힙섭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얘랑 같이 읽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후기랑 얘랑. 저는 사실 저희가 원래 이것만 읽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면서 길어지면서 얘까지 같이 읽은 건데 얘는 정말 시너지가 정말 잘 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후기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 심리학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갖다가 그 매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심리학적인 실험이나 이런 근거들을 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매핑하고 있는데 되게 저는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가변적 보상 이러면은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 심리학적으로 어떤 이제 사실 이게 100가지 사실이어가지고 51번, 30, 53번 이런 식으로 매핑해놓고 이제 이렇게 우리 힙섭이 있는 것들도 노션이 참 좋아요. 여기 노션 에반젤리스트인 해범님도 계시는데 노션이 좋은 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링크를 해가지고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걸 끌고 올 수 있으니까 가져다가 매핑을 이렇게 힙섭에 있는 사례도 매핑을 하고 또 심리학 책에 있는 것도 막 매핑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또 동시에 아티클도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고 있고요. 이 책이랑 저희가 북클럽에서 읽은 책들이 프라이싱이랑 멤버십 이코노미, 다음 사용자 생각하게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싱이랑 멤버십 이코노미 또 같이 읽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관련한 책들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힙섭이랑 잘 연관을 지으면 되게 좋아요. 저는 이것도 다 힙섭이 있는 것들 다 링크 페이지를 해가지고 매핑을 해놓으면 점점 커지고 이 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또 다시 새로운 힙섭이로 또 만들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을 돌리는 걸 하고 있는데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곧 2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2기는 인원이 더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140명 정도 오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챌린지를 통해서 한 8주 동안 빡세게 이제 다 같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숙련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또 다시 힙서비콘에서 그 다음 힙서비콘에서 연사로 다시 등단을 하셔서 자기의 관점을 또 공유를 하고 그럼 또 새로운 분들 또 오시고 약간 이런 루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한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 제 서비스에도 적용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서비스에도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맞아요. 유진님이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유진님이 이번 힙서비콘의 연사이십니다, 여러분. 형주님도 연사이십니다. 진우님도.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아프리카 TV 하는 것 같네요. BJ라도 할까봐.
별풍선 주세요, 여러분. 별풍 받습니다. 해범님 해요. Welcome. You're welcome. 제가 링크 드릴게요. 해범님 또 새로운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또 PM으로서 다 여기 아는 사람들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인철님도 계셨군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사실 쪽은 잘 몰라. 그리고 그런 사례들 많이 없었어. 거의 에릭님이 거의 유일했지. 맞아요. 교육 프로덕트들이 약간 그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모바일 앱 기반의 교육 프로덕트들은 조금 더 이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이런 소셜 프로프나 이런 걸 되게 잘 활용하더라고요. 절박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육은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서 영웅님 맞을걸요?